잡히겠지 생각하고 있어요. 좀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처음 앉는 곳이고, 그래서 그냥 빈자리가 보여서 그냥 돼버렸습니다. 좀 약간 사유지 같은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연락이 가능한지 이런 걸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번호를 가려놨고. 보통 보면 차 이래 열려면 삐삐 소리가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흔들면 이제 그 사람이 삐삐 소리 나면은 이제 연락처도 없고 연락도 안 되니까 삐삐 소리 나면 안 오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흔드는 게.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혐의자가 단지 타이어에 찼기 때문에 주장은 다른 부위를 이제 타이어가 아니고 다른 부위를 이제 손괴됐다고 이제 주장했고, 그게 이제 다툼이 있는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통사고로 해서 그 현장에 들어왔던 것이 아닌 차량을 이용한 특수절도 범죄 혐의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핸드폰이 7대인데요. 1,000만 원이 조금 상회합니다. 그 차는 범행 이틀 전에 하루 렌트를 했습니다. 이번 피의자는 제2의 범죄를 획책을 하기 위해서 그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오려고 하는 상태에서 검거가 된 겁니다. 오토바이의 중대한 전방주시 태만 과실이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입니다. 제바 차량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 책임지진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우측에 치우쳐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일부 과실로 평가됩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상대 오토바이 과실 60%, 제보자 과실 20%, 주정차된 차량 과실 20% 정도로 평가됩니다. 일 보고 퇴근하는 길이었거든요, 새벽에. 살짝 소리가 나길래 누가 쓰레기를 버렸나 보다. 내려서 딱 보니까 사람이 껴있는 거죠. 너무 놀라가지고. 경찰서에서는 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거라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운전자가 바라보는 각도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시야에 도저히 잡힐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과실이 더 내려갈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없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 충격 알림이 한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뒤편에서 누가 제 트렁크를 열고 있는 게 찍힌 거예요. 신발 2개, 아이폰 하나 이렇게 다 가져갔어요. 근데 블랙박스를 전체 포맷한 것도 아니고 딱 파킹만 지웠어요. 주민분들의 블랙박스를 다 수배를 했죠. 나중에 이제 다 잡고 나서 들은 얘기로는
심지어 고등학생인데 실질적인 범인은 총 3명이다. 이제 저 사는 곳 일대에서 총 5대가 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차량에 있던 가방들이나 뭐 에어팟 같은 전자기기 같은 거랑 현금이랑 해서 그냥 다 가져간 거예요. 대략 1,500 가까이? 그 사람이 사용을 하고 제가 이걸 확인한 다음에 바로 도난부실 신고를 한 거였어요. 이쪽은 저희 개인 사유지니까 와본 사람이지 않으면은 그렇게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많이 화났는데 잡히겠지 생각하고 있어요. 취객이 와서 고객분의 차량의 와이퍼를 이제 휘어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발견했을 때는 내 차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다. 관여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티가 나면 안 되니까 이제 전화는 저 연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현장에 사이드 미러가 없어서 이게 팔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다른 데 버렸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절도 사건으로 됐다가 지금은 이제 재물 손괴로 이제 사건이 이제 됐다고 들었습니다.